안녕하세요. LA의 정 교수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2부 영상 준비했는데요. 다뤄볼 주제는요. 캐나다가 테슬라를 향한 혜택을 중단하겠다라는 발표. 한번 그 내용 분석해 봅니다. 자, 테슬라 주가가 굉장히 잘 버티고 있거든요. 그 배경 한번 들여다봅니다. 자, 그리고 관세 충격이 전 세계 주가를 출렁거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한번 들여다봅니다. 그 외 테슬라 소식과 미국의 매크로 상황들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우리 먼저요, 이 Fear and Greed Index, 공포와 탐욕 지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숫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가히 충격적인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여러분, 한 자리 숫자. 여러분들 아마 최근에 2, 3년 전에 들어오신 분들은 이 한 자리 숫자를 아마 처음 보게 될 겁니다. 자, 한 자리로 떨어진 경우는요, 이건 거의 코로나 때 수준이죠. 코로나가 덮치면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사람들이 죽어나간다는 소식 있죠. 그거 완전 언론에 나오면서 굉장히 그 어떤 세상이 거의 종말이 올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자,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실 한 자리로 떨어졌는데 그 이후로는 한 자리로 떨어진 적이 없어요. 굉장히 그래도 이 한 자리까지는 안 갈 정도로 그나마 괜찮았는데, 자, 지금 보십시오. 숫자가 7입니다. 7. 한 자리 숫자입니다. 자, 지금 익스트림 피어 중에서도 완전 바닥권에 형성됐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 투자 심리가 완전 최악에 빠져 있죠. 그러니까 이 관세가요, 실제로 적용되니까, 자, 그 관세 처음 했을 때는 그나마 이 10자리를 유지하고 있었잖아요. 두 자리가요. 근데 이게 이제 시장의 여파가 퍼지면서 각 나라들의 주가가 떨어지고 또 각 나라들이요, 막 지금 나라별로 또 보복 관세한다고 분노를 표출하고 정말 다양합니다. 실제로 오늘도 대나입주도 보셨지만 굉장히 그 긍정적인 사람이 아주 분노를 표출하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의 관세에 대해서요. 이러다가 다 죽는다는 거죠. 특히 이제 애플 같은 경우 굉장히 이제 위험해지고 있다. 이러면서 이 굉장히 그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데, 자, 어찌됐건 여러분, 지금 숫자가 7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평생 투자하면서 이 정도 떨어지는 건요, 몇 번 보기 힘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이렇게 최악의 심리 상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정도면요, 사실은 이 주가가요, 더 떨어져야 돼요. 원래 이 정도 심리면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 주가가, 특히 테슬라 주가 같은 경우 굉장히 견고하죠. 테슬라 주가가 잘 버티고 있습니다. 이 정도 심리 상태면 과거 같았으면요, $100 초반까지 빠져야 돼요. 근데 테슬라가 굉장히 견고하죠. 지금 이렇게 떨어지니까 다른 주식들이 많이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선방하던 주식들 있죠. 모든 주식들이 거의 다 줄폭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테슬라는요, 굉장히 잘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테슬라가 $200대 중반만 유지하더라도요, 테슬라가 그만큼 강하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나마 다행인 건 뭐예요? 또 숫자가 넘버 7이라는 거야. 럭키 7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그나마 좀 위로를 받으십시오. 럭키 7입니다. 행운의 숫자 7. 뭔가 또 새로운 무브먼트가 나올 수 있다. 뭔가 새로운 변화가 나올 수도 있다. 지금 트럼프가요, 굉장히 많이 질문받고 있거든요. 네가 관세 때려가지고 주가가 지금 완전 폭락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계속 기자들이 때리니까요. 트럼프도 사실은 굉장히 여유 있게 답을 하지만, 그러나 속으로는 불불 끓고 있는 게 다 읽힙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으니까, 아무튼 계속해서 이럴 때일수록 더 wait and see, 기다리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선물 시장도 좀 확인해 보고요. 오늘은 사실 10년물 금리하고 오일 가격이 굉장히 주목할 만합니다. 자, 일단 선물 시장은요, 당연히 떨어지고 있는데요. 근데 이번에 재미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다우 지수 한번 보세요. 다우가요, 0.55 빠지고 있어요. 그런데 S&P 보세요. 0.46 빠지고 있어요. S&P가 다우보다 적게 빠지고 있어요. 자, 이런 건요, 거의 드문 케이스예요. 이런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수년간 보더라도요, 보통 빠질 때는 S&P가 훨씬 더 빠져요. 왜냐하면 S&P가 사이즈가 더 있다 보니까. 그리고 나스닥도 보세요. 완전 반대로 가고 있죠. 나스닥은 0.28 빠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술주 주식들이 0.28이고 제일 적어요. S&P가 0.46이에요. 다우가 0.5나 빠지고 있어요. 자, 이게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제 기술주는요,
거의 다 지금 이제 많이 빠졌어요. 이미 빅테크를 중심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 지금 0.28이라고 하는 것은 내일은 뭐 테슬라도 그렇고 빅테크들이 생각보다는 덜 빠질 거예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요. 근데 오히려 S&P가 더 빠지고 있고 다우가 더 빠지고 있다는 거. 다우가 0.5면 많이 빠져요. 평소보다 거의 한 4배 이상 빠지고 있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그동안 트럼프 시대가 들어오면은 전통 어떤 이 주식들 있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밀고 있는 전통 주식들, 그리고 미국 안에서의 부품 회사들,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전통 주식들이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관세 때문에요. 그 전통 이 주식들이, 기업들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전부 다 부품이라 이런 걸 다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25%니까 지금 그것만 25%만 가는 게 아니고요. 상대 쪽에서는 보복 관세까지 한다니까 뭐 지금 양쪽으로 끼어가지고 죽을 맛입니다. 지금 뭐 그러니까 소위 말해 개판이에요. 완전 이 시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이 기업하는 사람들은 허둥지둥 어떻게 해야 될지. 근데 의외로 트럼프가 굉장히 좀 여유 있게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자, 아무튼 지금 현재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믿고 들어왔던 전통 주식들이 전부 다 줄폭 나가니까 다우지수가 훨씬 더 많이 빠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일 한번 보시면요. 아마 빅테크 중심으로 주변들도 다 같이 많이 빠질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우리가 기술주 투자 많이 하고 있는데 기술주들은 조금 그래도 안도할 만큼 덜 빠질 것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오일하고 10년물 금리 보세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오일이 65달러까지 빠졌습니다. 자, 지금 오일이 65. 이게 지금 트럼프가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과거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게 트럼프가 지금 두 가지 보고 있다 그랬죠. 오일 가격 떨어뜨리겠다, 10년물 금리 떨어뜨리겠다. 근데 오일이 65까지 내려왔어요. 지금까지 66까지 내려간 게 최하였는데 65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오일에 대해서는요, 이따가 한번 기회가 되면 들여다볼 텐데 사우디가 증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뭘까요? 트럼프하고 사우디와의 깊은 유대 관계가 보이는 거죠. 이 와중에 지금 사실 관세 때문에 기업들이 더 안 좋아져서 침체로 갈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우디는요, 이럴 때일수록 적게 생산하거든요. 바이든 때 같았으면요. 근데 지금 트럼프와 모종의 둘이 협의가 있는 거예요. 이미 암묵적으로 기름값 좀 더 내리게 가자, 이렇게 이미 협의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우디가 증산을 해줍니다. 이러니까 더 떨어지고 있죠. 지금 기름값은 이렇게 떨어지면요, 물가 잡는 데는 최고겠죠. 자, 그 다음에 10년물 금리 한번 보세요. 3.9입니다. 자, 여러분 계속 말해왔죠. 10년물 금리가 드디어 4%대가 무너지고 3.9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트럼프가 노리는 거를 말씀드렸죠. 자, 이거 제가 그저께 방송에서 왜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때리는지, 그리고 왜 시장을 망가뜨리는지, 시장을 더 어렵게 만드는지 그 설명 다 해드렸죠. 그 중요한 거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10년물 금리를 떨어뜨려야지 미국이 올해 갚아야 될 돈만 하더라도 7조 달러 육박한다고 말씀드렸죠. 그 7조 달러를요, 리파이낸싱 해야 돼요. 그러려면요, 결국은 금리가 내려가야 돼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장을 붕괴시켜야 돼요. 주식시장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금리 떨어뜨리고 낳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낮은 금리로 이 소위 이제 리파이낸싱 하게 되면요, 미국은 그 자체 그 리파이낸싱 하는 것만으로도 돈을 줄이는 거예요. 마치 부동산이 지금 현재 7%, 8%에 6%대 사던 사람들이 옛날에는 3%대 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적게 내, 절반을 적게 내는 거예요. 모기지금 매달 내야 될 돈을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 4.8까지 갔었잖아요. 그러면 4.7, 4.6만 하더라도 이게 뭐 0.5나 빠지니까 여기서 돈을 얼마나 많이 줄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마 이 트럼프는 속으로 웃고 있겠죠. 10년 금리 내려간다. 자기들끼리 이미 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지금 여러분 시장에 대해서 지금 남들은 공포감을 가지더라도요, 여러분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거 잘 보시라고요. 이런 거 보면요, 다 트럼프 지금 이거 가장 원했던 건데 10년물 금리가 내려가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일 가격 내려뜨려 가지고 물가 계속 잡겠다라는 거고, 주식시장 붕괴되고 경기가 침체간다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물가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도 내릴 수 있는 그런 이 옵션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공포감 가질 때 아니라 그냥 자세하게 이런 매크로를 들여다보세요. 지금 매크로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미국 경제 상황과 매크로 이슈들 정리해 보고 가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
트럼프 관세 이후에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요, 지금 각각의 영향력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그 관세가요,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트럼프 1기 때보다 10배나 많은 그런 사이즈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그 트럼프와 함께 그 부통령했던 우리 이 사람이 그 오늘 1부 때 제가 다뤄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우리 부통령했던 그 사람이 볼 때도 트럼프와 같이 일했기 때문에 너무 잘 알죠. 1기 때 사이즈보다 지금 10배가 큰 건데, 자, 오늘 알아이란이라고 알리안츠의 또 이 가장 또 강력한 경제학자죠. 자,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위에 파란색으로 하나 보세요. US recession risk are now uncomfortably high라고 합니다. 지금 불편하겠지만 정말 이 경기 침체, 미국의 경기 침체 리스크가 높아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리세션의 공포가 이제 이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요, 시장을 계속 공포로 만들겠죠. 그래서 앞에서 살폈지만 미국 경제 그 지금 이 투자들이 심리 상태가 정말 안 좋아졌다는 거. 자, 그리고 지금 그 상호 관세가 지금 글로벌 경제에 significant effect를 줄 것이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경제에 이 충격을 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왜 경기 침체를 얘기하냐면은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이제 막 이 벗어나서 뭔가 이제 회복하는 국면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소위 말해서 침체가 미국까지도 올 수 있는 게, 관세로 인해서요, 다른 나라들이 뭔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는데 막 쓰러지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미국도 같이 지금 관세 충격을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같이 이렇게 오는 겁니다. 코로나가 한 지역만 오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덮쳤듯이 지금 관세 공포도 전 세계,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맨 아래쪽에 초록색을 하려면 보세요. 시장이 지금 관세가 인플레이션에 줄 충격에 대해서 좀 과소평가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너무 과소평가해서 올해 아마 2번이 아니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한 번만 할 수도 있다. Single rate cut from the Federal Reserve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만 관세 인하, 물가 소위 말해서 금리 인하가 올 수 있을 정도로 어쩌면 트럼프의 관세가 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자동차 업계를 보면요, 이 충격이 지금 머리가 그냥 띵 맞을 정도로 지금 분주한 곳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움직이는 것들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이번 주는 지나가고 주말 지나서요, 다음 주쯤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각 기업체들이 이제 계산기를 두들긴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충격을 줄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지금 아무튼 이번 주 다음 주에서 계속해서 지금 매크로 이슈들, 그 기업들의 반응들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포감 가지기보다는요, 지금은 매크로 공부하기 너무 좋은 시기니까 그런 기회로 삼으세요. 이런 어려운 시기도요, 여러분들이 경제 지식이 올라가고 우리가 경제 감각이 좋아지게 되면요, 내가 계속 평생 투자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어서 살펴볼 소식은요, 지금 여러 기업들이 지금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애플이 가장 지금 현재 데미지가 큽니다. 오늘 애플이 10% 가까이 떨어진 거 봤죠? 아마 내일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지금 애플 같은 경우가 왜 이렇게 충격이 크냐면요, 특히 애플의 공급망, 즉 서플라이 체인입니다. 자, 위에 타이틀 보십시오. 트럼프 관세가 애플에 가장 충격을 주는군요. 이 애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이 서플라이 체인, 즉 공급망 자체가 이 현재 이 가장 데미지를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거냐면요, 핑크빛으로 하려면 보세요. 현재 애플이 그 의존하고 있는 그 나라들이 전부 다 관세에 충격을 받는 나라들입니다. 인도, 재팬, 사우스 코리아, 타이완, 베트남입니다. 말레이시아까지, 중국까지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지금 애플은 공장들이 중국과 베트남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애플 핸드폰에 들어가는 거 보면은 반도체랄지 이런 것들 우리 한국에서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타이완에게도 또 제조 공급받고 있죠. 그리고 뭐 일본, 인도 뭐 다 같이 연결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중국까지 포함해서 중국에도 관세 들어갔는데 지금 한국에서 만든 것도 들어와야 되는데 관세로 인해서 25%, 뭐 타이완 더 높지 않습니까? 베트남 지금 뭐 거의 베트남에 대해서 이 50%인가 52%인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48%였나요? 지금
어마어마해요. 전부 다가 탑 리스트에 올라 있는 나라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플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펀치를 뭐 어퍼컷, 뭐 훅, 뭐 다 맞고 있는 형국입니다. 그 지금 뭐 왼쪽 사진에 나오지만 애플의 CEO가 우리 팀 쿡이 거의 얼어 있는 굉장히 지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상태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도요, 5년 만에 역대급으로 빠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도 1부터 설명했지만 지금 그 주가 빠지는 거 보면요. 이 코로나가 덮쳤을 때 있죠. 그때 5년 만에 지금 가장 애플 주식이 많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가장 이렇게 크게 빠지는 건요, 5년 만에 처음 찾아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지금 현재 애플이 가장 충격을 받는 건데, 지금 왜 그러냐면 애플의 분석들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오는데요. 어쩌면 애플이 지금 국내의 미국의 가격들 중에 17에서 18% 정도 생산 라인에서의 가격을 올려야 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그 지금 17%, 18%. 그러니까 애플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모건 스탠리의 분석인데요. 그만큼 지금 애플에 충격을 주고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런데 애플이 이 정도면요, 지금 여러 기업들도 다 충격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제조업을 해야 되는 회사들요. 그러니까 애플은 애플 핸드폰을 생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면에서는 충격을 안 받을 수가 없다라는 면에서 지금 다른 기업들이나 연루해서 생각해 보면요, 굉장히 충격받을 회사는 많죠. 뭐 나이키나 이런 회사들 더 충격받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마 많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테슬라 소식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살펴볼 소식은요, 자, 오늘 캐나다의 한 주가, 테슬라에게 그동안 줘왔던 혜택을 다 이제 막겠다, 주지 않겠다. 이제 이 모든 걸 캔슬 시키겠다.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언뜻 보면요, 테슬라에게 정말 큰 충격을 줄 것 같은데, 그리고 아마 내일부터 한국 언론들에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예방주사 놔드리는 차원에서 또 이런 부정적인 뉴스를 살펴봐 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 오늘부터 효력을 발휘한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번에 캐나다를 향한 관세 있죠? 그 관세를 향해 대응하는 차원에서, 즉 보복 관세나 마찬가지죠. 자, The Government of Yukon and Canada입니다. 자, 캐나다에 있는 유공이라고 하는 이 정부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일종의 캐나다의 지방 정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상도 아니면 전라도 이런 것처럼 지방 정부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하나의 작은 도시라고 보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지금 지방 정부 유공이라고 하는 정부가 이 테슬라에게 좋았던 모든 리베이트들 있죠. 그러니까 보조금 같은 걸 보시면 됩니다. 그 보조금들을요, 전부 다 테슬라 제품에 향해 주고 있던 거 다 엔딩한다라고 끝냈습니다. 자, 오늘 끝낸다고 얘기했거든요. 그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은 The Good Energy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깨끗한 에너지 프로그램이라는 정책이 있겠죠. 클린 에너지 이런 겁니다. 그런 자체적인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동안 테슬라에게 제공해왔던 모든 리베이트 안 줘. 우리 끊겠어? 이런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테슬라 차를 살 때에 보조금이 없어진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또 뭐였냐면, cancel some government Starlink account라고 합니다. 자신들의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위 이 공무원들이 쓰고 있는 스타링크 어카운트 있죠. 그것도 다 클로즈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누가 봐도 그냥 머스크에게 엿먹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를 향한 공격이라고 보면 돼요. 자,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관세에 대한 보복이라 그러면요, 지금 왜 테슬라에게 또 머스크에게만 공격을 합니까? 이게 되게 unreasonable 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면요, only for all Tesla product라고 합니다. 이번에 리베이트 프로그램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게 주는 이런 프로그램, 이런 혜택도요, 테슬라에게만 적용합니다. 아니, 왜 테슬라에게만 적용합니까? 포드에도 적용하고 GM도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 테슬라에게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cancel some government 스타링크도 왜 닫겠습니까? 왜 클로즈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게 그냥 머스크에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요,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이면 전체적으로 미국 제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테슬라에게 집중적으로 공격하냐면 머스크에게 타겟으로 공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머스크가 그냥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가는 건요, 좋지 않거든요. 본인들에게도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지방 정부에 한해서만 하고 있죠. 캐나다 전체적으로 가려고 하진 않는 겁니다. 만약에 캐나다 전체적으로 해가 보복 관세한다 해서 테슬라에게 하게 되면요. 이거는 정말 테슬라가, 캐나다가 위험에 빠질 수 있는 거죠. 불공정한 어떤 그런 쪽에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거죠. 왜냐하면 트럼프가 관세를 때린 거지 머스크가 때린 게 아니잖아요. 머스크는 그냥 트럼프를 지지했을 뿐이고 정치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미국 정부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캐나다와 그렇게 직접적 상관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캐나다가 전체적으로 국가적으로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에요. 근데 다만 지방 정부는 지방 정부대로 뭔가 할 수가 있는 건데, 어찌됐건 지방 정부가 하는데 지금 다른 자동차 회사들은요 전혀 이 발표에서 영향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포드나 GM이나 폭스바겐이나 다른 나라들은 전혀 상관없는데 오직 테슬라를 향한 공격이었다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요 시간 지나면 비난을 받아요. 오히려 공격받죠, 이 지방 정부가. 자,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이 테슬라의 영향은 얼만큼 될 것인가를 봐야 되잖아요. 자, 근데 테슬라에게 미칠 영향은요, 굉장히 미미하다고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를 보면요, 이 캐나다가 지금 이 이제 캐나다 내 유공이라고 하는 유콘이라고 하는 이 지방 정부는요, 알래스카 바로 옆에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 위에 빨간색으로 제가 알래스카 써놨죠. 이 알래스카는 미국 땅입니다. 러시아하고 붙어 있는 그 북쪽에 그 눈이 많이 내리고 추운 지역이 있는 바로 알래스카인데, 그 알래스카 땅 옆에 보면 제가 삼각형 있죠. 이 직각 삼각형. 요게 지금 유공이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에서도 북동쪽에, 북서쪽에 있는 아주 높은 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기가 얼마나 눈도 많이 오고 그렇겠습니까? 춥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쓸모 있는 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선호하는 땅은 아니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구가 지금 얼마나 사냐면요. 저는 처음에 지방정부라길래 한 100만 명은 사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적어도 몇십만 명은 살 줄 알았는데 지금 인구가요. 여기 사는 인구가 4만 명에서 5만 명 남짓됩니다. 여러분, 40만도 아니고요. 4만 명. 이 지방정부인데 많이 살 것 같은데 겨우 4만 명 인구, 파퓰레이션이 인구가 그 정도 되니까 여러분, 인구 4만 명이면요. 여러분, 지금 제 채널 구독자가 지금 우리가 거의 14만 명 되잖아요. 제 거에 지금 몇몇 미치지도 않은 거예요. 제 구독자들의. 그러니까 얼마나 미미한 거 아시겠죠? 굉장히 미미한 존재입니다. 저보다도 더 적은 그런 국가 인구를 갖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미합니까? 자, 그리고 그 중요한 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테슬라에게 얼마나 미칠까 봤을 때 지금 작년에 24년도에요. 지금 이게 unofficial 통계인데 아래쪽에 보세요. 파란색으로 하라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 지역에 몇 대를 팔았냐 보니까 지금 10대에서 20대 정도 남짓된다고 합니다. 정확한 통계는 나와야 되는데 지금 대충 보니까 한 10대 정도 팔았나, 이 지역에 캐나다에서 이 정도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대, 20대도 안 되는 거 파는데 여기서 리베이트를 포기하고 살 사람도 없어요. 이런 지역은요, 젊은 친구들이 사는 게 아니라 노인들이 많이 살아요. 여기 오래 산 사람들. 노인들은요, 사실은 테슬라 온라인으로 주문해야 되는데 할 줄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요가 되게 적은 거죠. 그러니까 이 지역에 10대 팔았으니까요. 그래,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이 테슬라를 타겟으로 했다? 보복 관세로?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이 지역이 그래도 캐나다 정부가 그냥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미미하니까. 테슬라 영향력도 없어요. 겨우 10대 팔았는데 더 안 팔아도 돼요. 이렇게 갈 바에는요. 자, 아무튼 여러분, 지금 이런 상황인데 테슬라 충격은 별로 덜하다고 보면 되고요. 자, 그러나 이제 머스크는 이런 걸 인식하고 있어야겠죠. 지금 이 정치적 영향력이 이렇게 크구나. 머스크도 요즘 많이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고 어느 정도까지는 또 뭔가 조심도 해야 되고 이런 거, 기업의 CEO는요 또 그런 거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머스크도 저는 머스크 자체를 좋아해요. 사람이 워낙 본인의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걸 탓하고 싶진 않아요. 뭐 본인이 지지하고 싶어 지지하는데 그걸 누가 막겠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건요. 그럼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테슬라를 일으켰고 스페이스X를 일으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근데 이럴 때는 또 배울 건 배워야 되죠. 하면서 뭐 머스크가 완벽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런 것들을 지나면서 머스크도 많이 학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요. 그러니까 오히려 뭐 이렇게 작은 지역에서 테슬라를 대놓고 이렇게 공격하네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이 서로에게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테슬라의 임팩트는 굉장히 미미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에 대해서 또 쓸데없는 망언 같은 걸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시면 인사이더 먼키라는 데서 어떤 얘기를 했냐. 자, 짐 크레이머 says 위에 파란색을 하나 보세요. There's nothing magnificent about Tesla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실적 발표했잖아요. 인도량 발표. 그러니까 인도량 발표 내용을 보고요. 뭐야 이거 magnificent 한 게 없네? 라는 거죠. 야, there's nothing special about Tesla. 테슬라에게 대해서 실적 발표 내용에서는 별로였다.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 사실 인도량 발표나 이런 거 보면 사실 굉장히 저조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월가의 컨센서스보다 훨씬 못 미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에게 이거 심각했는데? 라고 하면서 특히 이제 지금 Magnificent 7 주식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여기에 M7이라는 단어 할 때 그 Magnificent이라고 하는 정말 이 Magnificent 단어 자체가 굉장히 또 멋있는 말이잖아요. 이 단어가 그러니까 붙여가지고 There's nothing magnificent about Tesla. 테슬라에 대해서 그닥 이번에 인도량 발표 내용을 보니까 그닥 안 좋았는데 뭔가 magnificent 한 게 하나도 없었어 라는 거야. 뭔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빗대서 한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 뭐 에너지 쪽은 magnificent 했거든요. 전년도 대비 157% 성장했으니까 어마무시했던 거죠. 그렇게 에너지 쪽은 또 보지도 않고 그냥 딜리버리 인도량이 별거 없었는데 이렇게 평가하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항상 그 생각하죠. 짐반꿀이라고. 소위 짐 크레이머의 말하는 거 반대로 투자하면 꿀을 빤다라고 해서 짐반꿀이라는 미국의 굉장히 그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실제로 말씀드렸지만 짐 크레이머가 테슬라에 대해서 칭찬하잖아요. 그 다음날 똑 떨어집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테슬라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면 어김없이 그 다음날 올라버립니다. 그래서 짐반꿀이라고 짐 크레이머 반대로 하면 오른다는데 근데 짐 크레이머가요 테슬라에 대해서 어떤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좋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워낙 그 테슬라에 대해서는 묻지 마라. 테슬라는 이 머스크 소위 말해서 머스크가 지금 하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온다라는 거죠. 자율주행, 로보택시 이런 게 오고 있다는 걸 얼마 전에 계속해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그냥 좁혀서 보면 됩니다. 이번에 인도량 발표에서 매그니피선한 것이 없었다라는 거. 팩트는 맞거든요. 있는 그대로요. 그러나 이제 그거는 그때 얘기하는 거고요. 길게 봤을 때는 짐 크레이머도 인정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계속해서 얘기할 때 테슬라는 일단 잘하고 있어. 머스크의 천재적인 거 믿고 가도 돼.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번 인도량 발표에 대한 내용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부정적인 뉘앙스로 얘기해주면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오를 수 있는 그런 반전이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너무 크게 개의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마 국내 소식도 그대로 언론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 차원에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자,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요. 굉장한 또 좋은 소식 날라들었습니다. 테슬라가요, 이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FSD 있죠. Early Access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이미 론칭했습니다. 여러분들 테슬라 차에 아마 이게 뜨는지 확인해 보세요. 안 뜨는 분들은 업데이트를 하면 되거든요. 자, 한번 보시면 테슬라가 공식적으로 이 FSD Early Access 프로그램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보세요. Enrolled Experience Early Feature Before They are Widely Released. 그러니까 테슬라의 FSD가 늘 업그레이드 되면 쫙 뿌리지 않습니까? 자, 뿌리기 전에 미리 여러분들이 early 접속할 수 있게끔 등록만 하라는 거죠. 그러면 이 소위 FSD의 특징들을 경험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직접 또 체험해 보고 피드백을 주고
그리고 자동차 데이터를 통해서 점점 더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쌓아가면서 더 좋은 것을 체험해보라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지금 노란색으로 하려면 보세요. All owner with FSD in North America may not have access to this program yet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 프로그램은요, 현재까지는 북미 지역에 있는 FSD를 이미 갖고 있는 그 소유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요, may not have access to this program. 이 프로그램에 접속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은 현재 roll out to the general public, 모든 그 테슬라를 갖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다 뿌려지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전부 다 일반적으로 다 그냥 무료 배포에 풀고 있는 거예요. 이 early 프로그램은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미 경험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원래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지금 아직 그 FSD를 경험하고 있지 않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야, 한번 테스트 해봐, 한번 타봐 이거거든요. 타보면 미리 한번 맛을 보게 되면 이거를 안 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처음에는요 뿌려주는 게 좋거든요. 뿌려주면 사람들이 해보고 나서 와 이거 좋은데 하면서 하고 싶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다들 그렇게 하죠. 챗 GPT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리 다 써보게 하지 않습니까? 써보니까 이거 괜찮은데 등록해야겠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은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가지고요 쫙쫙 뿌리는 건 좋아요. 중국도 한 달 무료 체험하는데 한 달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 이렇게 골고루 뭔가 이렇게 이벤트를 통해 가지고 뿌려주는 건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사람들이 처음에 타보고 나서 처음에는 기대가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해보고 나면요 중독되거든요. 이건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는 게임보다 더 재밌는데, 그리고 생명의 안전을 지켜줘요. 뛰어나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무료로 이렇게 뿌려주는 건요 점점 더 완벽하게 가지 않습니까? 뿌려놓으면은 제법 뿌려요. 자주 뿌려놓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이제 좋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번에 그 로보택시가 나오잖아요. 로보택시 나오면은 공식적인 데이터들 나올 거 아니에요. 막 언론들도 퍼뜨릴 거예요. 뉴스를요. 와,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를 했다 이러면서 하면 사람보다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막 나오잖아요. 그럼 사람들이요 더 막 관심 가진단 말이에요. 그 본인들도 타보고 나니까 이거 너무 좋은데? 그러면 그러다가 막 이제 보편화되면 그때 이제 우리 유료화로 간다 이렇게 딱 터뜨리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은 그때 이제 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벤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율주행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프로그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영상은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뵐게요. LA의 정교수TV였습니다.